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이 됐네요. 밑도송님 구독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두통이 심해갖고 두통약도 먹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부 진행했는데 9시 반밖에 안 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가격 하락 뉴스요? 원인, 정주님이 얘기하시는 가격 하락의 원인은 알 수가 없죠. 네. 지금은 시장 자체가 투기의 이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그걸 찾을 수가 없겠죠. 차라리 주식이면은 원인 찾기가 훨씬 쉽겠죠. 회사가 지금 뭐 실적 발표했는데 재무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은 보통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아니고 더군다나 투기 목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죠. 뭐 때문에 하락하는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맞다. 노래 잠깐만요, 끌게요. 오케이. 약간 체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더부룩한데 배가 거시기 하네요. 컨디션 관리 진짜 잘해야 되는데. 아마 암호화폐 그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돈 벌 거예요. 이유를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뭐 A라는 이유가 생겼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 B라는 이유 생겼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걸 알면은 그런 이유가 되는 사유들이 보일 조짐이 등장하면은 미리 움직이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러면 돈 벌기 쉽죠.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비슷해요? 유가가 하락한 시점이라? 그렇군요. 호야님이 사서 하락했다는데 왠지 안 샀을 것 같은데 아직. 소화제요? 그러네요. 소화제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소화제 먹을까? 사우디 유가 폭락? 유가 폭락이 동시에 나오죠? 그래요? 그 유가랑 같이 움직이나요? 코렐레이션 계산을 해보면은 그 상관관계가 나올 텐데, 상관관계 높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해야 되냐, 차트 분석 같은 거 하는 거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실제로 차트 분석 선긋기는 안 합니다. 현업에서 그런 건 안 하고, 대신 그거는 해요. 그 해지를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같은 걸 합니다. 뭐 로지스틱스나 또는 회계 분석 등 이런 것들 이용해 갖고 상관관계도 분석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암호화폐 A랑 뭐 유가, 세계의 석유 시장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요. 서로 계산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해요. 통계 분석을 해갖고 그냥 막 대충 선긋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되게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해 놓은 거 바탕으로 회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해지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어제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 아닌가요? 그럼 암호화폐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주식이나 여러 가지 뭐 상품 거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시니까 다른 소식들 근황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걸 안 해갖고. 감자님 되게 궁금해하셔갖고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폰 해킹 당했을 때 삼성 녹수안의 블록체인 지갑의 안정성을 설명해주세요 하시는데,
이거를 삼성 스마트폰에 딱 집어서 제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안에 녹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디테일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삼성 스마트폰 얘기하시는 거죠. 해킹을 당하면 이제 녹스 안의 블록체인 지갑의 안정성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이 녹스의 디테일은 모릅니다. 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디테일이 공개 안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삼성 스마트폰 역시도 OS가 뭐죠? 안드로이드입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자체의 OS가 어떤 걸 커스터마이징 한 거냐면 리눅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OS들이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갖고 가는 컨셉을 있는데 그 일반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PC 쓰실 때나 또는 이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뭐든 간에 이런 보안성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감자바우님이 이제 예시를 든 게 삼성 스마트폰의 이제 특정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로직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세요. 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코 엠퍼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약간 이제 여러분들 생활 지식에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 막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은행을 접속하든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뭐 기타 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 설치하라는 거 나와요. 막 다운로드 해갖고. 특히나 이제 정부 사이트 가면은 이제 EXE 형태의 보안 솔루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민원24 가봅시다. 민원24 여기 가면은 분명히 뭐 설치하라고 뜨겠죠. 로그인 시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봅시다. 그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치, 보안 프로그램 로딩 하겠지. 근데 설치 안 했으니까 다운로드 하라고 하겠지. 빨리 다운로드 하라고 그래. 그렇지. 자, 누릅니다. 이거 다운로드 눌러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럼 뭐가 뜨죠? 요 화면 되게 중요합니다. 요 화면 보여요? 요 화면? 요 화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행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권한 레벨 때문에 그래요. 권한 레벨. 지금 일단은 저 메시지가 왜 뜬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유, 내 집합도 아니고 왜 이렇게 썼어? UAC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유저 액세스 컨트롤이란 건데, 지금 우리가 이 OS를 쓰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계정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화면 띄우는 법은 모르셔도 돼요. 제 계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안 뜨네. 제가 그거 써서 그렇다. 온라인 계정 써서 안 뜨네요. 에헤이 참. 이걸로는 뜨나? 이걸로도 안 뜨나? 이거 뜨는구나. 자, 보시면은 이 보통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을 여러분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면에는 이런 게스트 계정이나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계정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계정입니다. 시스템 계정은 OS가 쓰는 계정이에요. 자, 보통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일반 계정을 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UAC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PC OS는 어떤 게 있냐면 커널 구간이라는 게 있고요. 유저 모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링 모드라고 해서 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 개념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약간 추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쓰는 계정은 다 유저 계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든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이든 뭐든 이걸 로그인해서 썼을 때 내가 이 PC, 내가 이 노트북의 주인이니까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짱이겠지 라고 착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상의 짱은 맞아요. 짱은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커널단의 시스템 계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들 막 실행하는 거는 사실 이 레벨 구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시스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또는 시스엔터라고 부르죠. 이 커널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창을 열어주세요, 뭐 크롬은 실행해주세요, 브라우저 실행해주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용자 계정 컨트롤 뜨면서 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커널에 그 보안 프로그램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커널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짱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레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뭐 장난해? 내 컴퓨터에 내가 관리자인데, 내 PC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윈도우도 내가 산 거잖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내 권한을 이렇게 한정을 시켜놔서 왜 제약을 건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굳이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를 다운받았어요. 네, 우리 감자방님이 좋아하시는 네, 그런 거 받아서 이제 사실 품은 줄 알고 실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낚시야. 바이러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 거 실행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커널 레벨에 있는 그냥 모든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벨의 계정을 줘버리면은 실행하는 순간 게임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보안성 있게 하려고 이런 구조를 띄게 한 겁니다. 그나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UAC 떴잖아요. 네, 저거 실행했을 때 저희 바이러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시스템 계정으로 쓰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실행되잖아. 물어보지도 않잖아. 그럼 바로 게임 끝인데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경고는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건데 진짜 실행? 정말 할 거야? 라고 한 차례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네. 보안성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까 이제 감자바우님이 질문하신 게 스마트폰 해킹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 PC로 따졌을 때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해킹 당했을 때 그 보안성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해커들, 그러니까 남의 PC 막 해킹하고 나쁜 짓 하는 해커도 있지만 그만한 지식을 갖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킹을 어느 레벨까지 당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바이러스를 실행했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그거 뭐 어떻게 이걸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바이러스를 다운받아서 그냥 실행했으면은 게임 끝이에요. 사실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 노트북은 이걸로 게임 끝나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의해 바이러스를 받아서 여러분들 손으로 실행을 했다, 내 의지로,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들은 바보가 아닌지라 대놓고 바이러스입니다, 실행해주세요, 다운로드 실행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해주죠. 근데 사실 뒤에는 바이러스지만은 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유틸리티나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위장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속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고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는데 끝이다 이러면 사실 이런 구조 방편이 있지만 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자바우님 원하시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그걸 적용해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끝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녹스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다. 제가 아는 거는 이 녹스를 위한 하드웨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영역이 따로 있어요. OS랑 격리되어 있는 구간에 뭔가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 녹스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존보다는 차별화되게 보안성이 강화됐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유저가 악성 코드 받아서 실행해주면 게임 끝인데, 과연 그게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이런 거와 달리 이 녹스라는 게 그것조차도 방어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녹스 작동 방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런 베이스되는 지식들을 다 아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것조차도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안전하죠. 네. 스마트폰이 해킹 당해도 이 구간만큼은 지켜지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뭔가 내용을 좀 더 파헤쳐야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없어요. 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아직 XRP 코드 없습니다. 근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코드를 분석했을 때 나중에 나올 암호화폐에 대한 암시를 남긴 거는 비트코인 말고는 없었어요. 네, 비트코인 말고는 지금까지 암시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암시라기도 뭐한 게 삼성 블록체인 원래 출시할 때부터 비트코인 코드는 존재했어요. 어플리케이션 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공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 쓸 수 있게 이미 다 구현이 돼 있다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빼고는 이외에는 없었어요. 네. 바이러스 어떻게 하냐고요? 바이러스는 포맷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 백신이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게. 가장 안전한 거는 정품 OS로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해적 버전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해적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진 않아요. 정말 뭔가를 진짜 지켜야 된다 싶으면은 OS도 아마 윈도우 10 구매하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한번 지불하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내 PC가 해킹 당했을 때 막 100만원, 200만원 손해 볼 수도 있다. 더 나가서 막 몇 천만원도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정품 OS도 사고, 물론 이제 그 OEM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PC 살 때 OS가 포함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용산에서 용산에서 파는 조립형 PC에 탑재된 OS 정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브랜드 회사들은 정품 OS를 진짜 딸려서 주거든요. 그런 정품 OS에 탑재된 거. 그러면은 괜찮죠. 그런 걸로 포맷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새로 밀어버리는 거. 윈도우 20만원이에요? 10만원 정도 하지 않아요? 얼마지?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한 13만원 할 것 같은데? 20만원 넘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 여기 있다. 홈 버전 써도 되긴 하는데 모르겠네. 저는 프로페셔널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인지 봅시다. 이건 공개되어 있을 거예요. 32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32만원이에요.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야 니넨 32만원이라고? 야 투자 좀 많이 해야 되네. 정품 쓰려면. 아 진짜요? 태민님 좋은 밤 되세요. 월바 32만원인데요. 아 다나 계죠? 다나 그거 정품일까요? 20만원짜리? 그 학생들은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학생 버전 아닌가? 다 막 23만원 홈 버전이네. 프로페셔널이 30만원대고 홈 버전이 20만원대인가 봐요. 20만원대는 홈 버전. 홈 버전 써도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개인 취향 차이라 저는 프로페셔널이 난 것 같아요. 홈보다는. 홈 쓰세요. 홈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음. 어디 보자. 와, 문자가 되게 많이 왔네. 오늘은 뭐 특별히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아까 그 머니그램이랑 그 구글, 아마존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소식들 뭐 이슈화가 될 만한 것들,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가 필요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18만 원이었어요? 그러게요. 왜 비싸졌을까? 6만 원이나 올라갔으면 많이 오른 건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아, ODL도 한번 잠깐 볼까요? ODL? ODL이라고 그냥 적었어. 트위터. ODL 볼륨 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월요일도 아직 해외가 시작을 안 해갖고 체크 지금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추매요? 글쎄요. 지금 추매. 네. 알 수 없죠? 어떻게 됐지.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가격이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근데 막 중간에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네, 내 평단이랑 관계없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 팔았다가 다시 가격 내려갔을 때 샀으면은 내 손해를 메꿨을 텐데, 또는 돈을 벌었을 텐데,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나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존버 하시는 분들도 막 그런 생각쯤은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성공했을 때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 있을 때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그게 쉬운 게 되지만은, 그 당시가 만약에 현재 순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결과로서는 막 이런저런 조합을 만들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현재에는 그걸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KM님이 질문 주신 것도, 이제 얘기하신 것도 딱 그런 맥락이죠. 지금 샀을 때 나중에 무조건 올라가면 지금 사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더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한 2주 지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진짜 그냥 선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야? 왜 안 나와? 저기요? 왜 없지? 왜 그거 안 보이죠? 이거 눌러야 되나? 아, 기네. 요거 눌러야 돼. 볼륨. 와, 진짜 이거 봐요. 되게 웃긴다. 미국 시간으로 이게 딱 그 시간이 돼줘야지 볼륨이, 이거 봐. 바닥 치다가 15분 봉이거든요? 볼륨이 없다가 이건 이제 가격이 급락해갖고 오더보 이게 체결돼갖고 이런 거겠죠? 여기에 송금 한번 있었던 모양이고, 이게 딱, 이 미국에 딱 그 비즈니스 시간이 돼줘야지 그때부터 막 생기네요. ODL 때문에. 진짜 웃긴다. 딱 티가 나네. 지금 오늘 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700만 개까지 되고 있네요. 다시 복귀할 것 같습니다. 1000만 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ODL을 체크해야 돼갖고, 내일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부터 체크를 하는 게 실제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저점에 주어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상황 설명을 위해서 250원에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7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진짜 머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20원이라는 차익이 생겼어요, 개당. 그래서 지금 팔면 무조건 이익이야.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쉽나요? 네, 왠지 더 갈 것 같잖아요, 막 오르고 있으면은. 그래서 홀딩을 해요. 근데 이런 기대와 생각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분명히 어제 270원까지 가는 거 봤는데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240원 가 있어요. 뭐야 이거?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더 갈 때도 있고요. 또는 더 갈 것도 같지만 안전함을 위해서 그냥 270원에 팔자 해서 팔았는데 다음날 아침 눈 뜨니까 290원이 또 돼 있네? 더 올라갔네? 그럼 왠지 손해본 것 같아. 난 분명히 이득 봤는데 손해본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되게 결정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죠. 너무나 수많은 상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 안에서 막 폭발하니까 서로 막 싸우죠. 그 생각들이. 이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감정 때문에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다양한 감정 느끼면서 이런 인간관계도 함께 형성해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감정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돈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욕심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냉정하지 못해갖고 판단을 그르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수학처럼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게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차트 잘 본다는 사람 찾아가거나 또는 뭐 유료방을 찾아가거나 그러는 게 오히려 정답이 없는 문제라 어떻게든 정답을 찾고 싶어서 그런 욕구 그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 정답은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미 전 세계 떼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 사실을 통해서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대는 갖지 마세요. 뭐 되게 유명하다는 유료방 또는 차트 잘 본다고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을 거다? 그런 기대는 절대 갖지 마세요. 아닙니다. 몰라요, 그 사람도. 물론 잘 찍을 수는 있겠죠. 확률 높게 찍을 수는 있겠지만 뭐 보통 사람이 거의 반반 싸움인데 그 사람 한 60%만 찍는다고 해도 진짜 대단해요. 그 사람이 찍었을 때 10번 중에 6번은 성공하더라.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그럼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되게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4번이 틀리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10번 시도해서 10번 다 맞춰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휩쓸려갖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얘기한 거 휩쓸리거든요. 주변에서 진짜 막 4명이 모이면 어떤 호랑이도 만든다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4명 있고 여러분 딱 있는데 그 4명이 A라는 사람이 차트를 잘 보는데 그 사람이 찍으면 다 맞더라.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돈 번다. 이런 얘기 들리면 진짜 솔깃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기사 잘 보세요. 주식시장도 막 사기꾼으로 다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말만 들으면 무조건 수익 보장된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4명이 호랑이를 만들자고 해도 호랑이는 없다라고 냉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종교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요소들도 작용할 거예요. 실제로 그 특정 종교가 그것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포섭할 때 그거 한다잖아요.
막 시나리오 만든대잖아요. 그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막 무슨 뭐 꽃동아리, 뭐 배드민턴 동아리 이런 것들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그걸로 친해지다가 이제 친해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명을 막 포섭하는 거잖아요. 세뇌시키면서. 예. 그게 실제로 지금 먹힌다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 특정 종교 인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라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바보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런 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지? 막 이해 안 되시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몇 명이 다수가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꿋꿋하게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애초에 그런데 발을 안 들여놓는 게 좋아요. 나는 천재니까, 나는 대단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절대 안 속을 거다. 너무 자신하는 것도, 과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람은 다 나약하고 사람은 진짜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막 주변에 10명이 막 다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혼자서 노를 외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머니그램이 오디에 쓰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아예 없는 걸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때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시장 개발 수수료. 리프사가 이거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금 머니그램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지급하면서 만약에 그 결과로서 진짜 머니그램의 OD의 볼륨이 더 끌어올려지고 이 시장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XRP 가치를 올리는데 디딤돌이 되어준다. 그러면 오케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지속적으로 제공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제공하는 게 결국엔 그냥 머니그램의 그냥 단기적인 미시적인 돈벌이용 이외에 다른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만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장 개발 수수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수익이 나는지 부분이 불명확해요. 그 머니그램의 지난 4분기 보고서 그리고 이제 이 1분기 때,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이제 연간 보고서가 나와갖고 이 머니그램의 재무 상황이나 그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숫자로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ODL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가서도 뭐 예를 들면 올해 연말 돼서도 ODL을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ODL을 통해서 영업이익으로 또는 뭐 재무 건전성이 향상됐다던가 또는 비용 절감이 더 많이 됐다던가 비용 절감 향상됐다던가 이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ODL을 쓰는데 장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ODL을 쓰나 기존 거 쓰나 똑같다라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요. 자자자. 와, 백승구님 제 방송 90% 이상 다 보셨나요? 대단하시네요. 제 방송
그 한 편 한 편 라이브가 거의 막 2시간 내외의 분량인데 그걸 다 보셨다니 어마어마하시네요. 전문가 되셨겠어요 이미. 네. 보신 거를 이해를 어느 정도 이상만 하셨어도 네. 이미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건데. 간단히 그 유튜브 때문에 제가 막 대안을 찾고 있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안이 없어요. 없는 상태고 그나마 이제 그 팟빵이라고 그 팟캐스트 플랫폼이 국내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안 그래도 제안이 들어왔었고 거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쪽도 뭐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그냥 빨리빨리 편하게 심플하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과정이나 절차도 복잡한 것 같아갖고 그냥 생각 없이 있어요. 그냥 지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그냥 거지 상태가 됐거든요. 네, 수익이 안 나는 상태가 돼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도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네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에헤헤 이 상태. 그냥 일단 웃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소식 갖고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슬슬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참 그러네요. 제 입장에서도 원래 가격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입장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처럼 지진부진한 거는 확실히 의욕이 안 나기는 해요. 아무래도 높은 가격인 게 훨씬 의욕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시장이 진짜 침체기인 것 같아요. 네, 저 계속 노란 딱지 붙어요. 노랭이 딱지. 노랭 딱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이 되기를 바라야죠. 가격 정고점이라 ATH 모르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게 지금은 치킨 반반인 것 같아요. 투기에 의해 돌아가는 시장은 그냥 무조건 다 반반이에요. 그냥 동전 던지기 게임이거든요.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이 게임인지라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요? 글쎄요. 저는 시크릿입니다. 케이주다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유튜브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귀찮네요.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기존에 했듯이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데 시간 들여갖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습니다. 유튜브 왜 그럴까? 참 진짜. 미국 달러 헬리콥터로 뿌려댄 날 올 거라고요? 야, 돈 푸나요 달러? 달러 얼마나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달러 총액으로 막 검색을 했는데 절대 안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리저브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아이 잘못 썼네. 리저브가 아니라 리저브 말고 지급 준비율이 영어로 뭐죠? 지급 준비율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리저브 맞는데?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시스템?
뭐 은행마다 100만 1000만억 1200 아니죠 1200이래 1억 2750만 달러 이상씩을 유지해야 되네. 여기에 나오나? 실제로 발행한 달러량? 그래서 지급준비율 10%란 얘기인가 지금? 2020년 1월 16일 날 발표했네요. 리저브 리콰이먼트 몇 %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원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실제 그 찍어낸 달러의 양과 실제로 시장에 풀려 있는 건 양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예, 지급 준비율 때문에. 봅시다. 야, 얘네 이거 지급 준비율 계속 조정하나 보네요. 정기적으로. 20년 1월 16일부로 예, 지금 정한 리콰이먼트 이 레이시오 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진 모양인데요. 뭐야? 100만, 1000만, 1690만 달러에서 0달러 사이는 그냥 0%네. 예, 보증금 같은 거 없어도 되네요. 이건 3%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급준비율만 나와있고 실제로 얘네가 달러 유통시킨 거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요건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한 그 기준. 예. 여기 지급 준비율만 나와 있네. 달러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나오지가 않네요. 모네터리로 검색하면 되겠네. 그러네. 본원 통화로 검색하면 되겠네요. 모네터리 베이스. 나왔어. 나이스. 자, 얘네가 지금 빌리언 단위죠. 빌리언인데 2012년 최근 거 없나? 더 최근 거. 이것도 2015년. 그냥 본원 통화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미연준이 찍어낸 달러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건 어디 있어? 2019년쯤까지 있는 거. 다 옛날 자료밖에 없죠. 2012년 기준 봅시다 그냥. 예. 이거는 본원 통화라는 개념이에요. 실제 미연준이 찍어낸 달러 수치 얘기하는 건데 빌리언 단위고요. 예. 한 단위당 10억 달러입니다. 2,800 빌리언이니까 이쯤 되죠. 좀 못 미치긴 하는데 2012년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0 하나 더 붙이고 억이죠. 그러면 2조 8천억 달러예요. 찍어낸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 2,800조 정도 되죠. 사실 더 넘죠 이거. 오늘날의 환율 적용은 3조 넘는다고 봐야 되고, 아니 3,000조. 그리고 이거는 본원 통화입니다. 이 3,000조가 시중은행들한테 가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뻥튀기가 가능해요. 네, 일부 예를 들면 한 1조 달러만 갖고도 그 몇 배에 달하는 거를 뭐 대출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네, 아까 그 기준을 보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에 뻥튀기 돼서 훨씬 막 몇십 배, 한 10배 이상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단위가 나오긴 하겠네요. 무조건. 그리고 더군다나 2012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많이 발행했네요. 네. 시중에 유통되는 거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천억 달러 또 발행했어요. 돈 잘 찍어내네. 맞아요. 그 미국이 무너지면은 세계 경제가 다 그냥 다 싸그리 그냥 꼬꾸라지는 건데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달러를 무한으로 찍자는 얘기도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막 찍어내다가 세계 경제가 다 같이 그냥 미국 경제가 붕괴하면은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싫어갖고 그리고 주도권 뺏기는 게 싫어서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리저브 커런시를 미국 달러에서 빼야 된다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예. 시네틱 통화, 시네틱 커런시로 해야 된다고 영국 중앙은행장이 계속 주장을 했죠. 그 마크 케니. 그게 확실히 필요하긴 하죠. 한 나라의 법정 통화 자체가 세계 기축 통화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 체제를 바꿀 필요는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미국 본원 통화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 대충 시중에 유통되는 거 아까 그 지급준 비율 따져갖고 대충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슬슬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한 주를 보내보자고요.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또 다른 소식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 또 다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월바월바 좋은 밤 되세요. 뿅.